슈페너 컨텐츠. 챔슈가 지난한해 저희가 한 2만 1000잔 팔아가지고 1억 5천 팔았습니다. 사실은 저희 챔슈 레시피, 야 챔슈가 작년 한 해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 챔슈 레시피를 알려줘야지, 그럴 순 없죠. 챔프님 그러면 혹시 한 10만 정도 되시면 이거 레시피 공개합니까? 라고 하길래 10만 되면 제가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10만 되면 레시피 제가 다 까겠습니다. 제가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많은 분들이 슈페너 컨텐츠, 크림 컨텐츠를 다시 한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짜 에스프레소가 꾸덕하게 내려와서 비주얼이 아주 끝내주는 그러한 슈페너 형태의 음료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 만들었고,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진짜 저희 원두 거래처를 갔다 왔어요. 거래처를 갔다 왔는데 챔프님 제발 그 유튜브에서 땅콩 크림 라떼 제가 만들고 싶은데 이거 관련된 레시피를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만들어진 컨텐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연 시그니처 챔슈입니다. 챔슈. 챔프의 아인 슈페너 해서 챔슈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슈페너. 챔슈가 지난 한 해 저희가 한 2만 1000잔 팔아가지고 1억 5천 팔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 챔프 스페이스가 아주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그래서 슈페너, 많은 분들이 정말 시그니처 음료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음료라서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오늘 정말로 맛있는 슈페너 레시피 준비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페너 일단은 크림이 필요하고요. 우유가 필요합니다. 이 슈페너는 뭐냐면 아인 슈페너의 보통 우리가 줄임말이죠. 아인 슈페너는 사실은 이제 마부의 커피 이렇게도 우리가 부릅니다. 카페 비엔나와 사실은 비슷한 음료, 똑같은 음료라고 보실 수 있고요. 카페 비엔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뜨거운 음료 위에 이제 크림, 또 예전에 아인 슈페너도 역시나 같은 음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부의 커피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말을 타고 있는 마부들이 그 말 위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막 말이 움직이니까 커피가 뜨거워서 넘치지 말라고 그 위에 크림을 얹어준 게 사실은 시초가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카페 비엔나와도 사실 비슷한 똑같은 음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에 넘어오면서 얼죽아의 민족답게 시원한 형태의 크림 음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인 슈페너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되어져 왔냐면, 예전에는 카페 비엔나로 팔렸어요. 근데 예전에 카페 비엔나는 아메리카노에 되게 되직하고 가당되어져 있는 식물성 크림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14년도에서부터 16년도 정도에 이제 호주식 커피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음료의 용량이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블랙 커피 기반이 화이트 커피의 기반으로 바뀌게 되었고, 화이트 커피의 기반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위에 조금 달지 않은 형태의 크림이 올라가면서 슈페너의 전성시대를 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크림에 각종 재료들을 베리에이션하기 시작합니다. 흑임자, 땅콩, 기타 등등 정말로 많은 형태의 베리에이션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그것이 곧 시그니처 형태로 자리하게 됐죠. 그래서 슈페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일단 크림이 있어야 되는데, 크림은 보통 너츠 계열의 형태의 크림을 많이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땅콩이 될 수도 있고요, 헤이즐넛이 될 수도 있고요, 흑임자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인절미가 될 수도 있고요. 각종 너트 계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많이 나오는 애들로 많이 사용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크림을 굉장히 임팩트가 있게 뽑아야 되거든요. 크림이 맨 위에 있고 사람들이 보통 잔채로 마시기 때문에 잔을 딱 먹었을 때 크림과 함께 커피가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는 좀 다크한 커피를 쓸 수밖에 없고, 이 다크한 커피를 쓰다 보니까 너츠 형태의 크림과 아주 앙상블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만들 음료 땅크슈입니다. 땅크슈, 땅콩 크림 슈페너. 그래서 집에 있는 요 피넛버터 갖고 왔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요 피넛 소스 사용할 거고요, 연유 쓸 겁니다. 그 다음 바닐라 시럽 쓸 거고요, 초콜릿 소스 쓸 겁니다.
그 다음 우유, 그 다음 크림까지 하면 오늘의 음료가 완성이 되는 재료들이 전부 다 모여 있고요. 일반적으로 요런 잔을 많이 씁니다. 근데 사실 저희 매장에서는 저희 챔슈가 전부 다 이 잔에 나가요. SNS 같은 데 보면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왜 요즘에 카페 가면 죄다 슈페너, 죄다 시그니처라고 하면서 왜 자꾸 물잔에다 음료를 주냐, 그런 분들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비주얼 때문인데요. 에스프레소가 크림 위에 촥 뿌려져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비주얼이 진짜 예뻐요. 그게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큰 잔에다 하면 그 비주얼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컵에 줄 수밖에 없다. 물컵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온스가 굉장히 작은 잔에 드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잔에 혹은 이 잔에 음료를 만들어서 에스프레소 비주얼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원액화를 만들 때는 복잡할수록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야 굉장히 맛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로 음료가 나갈 때는 꺼내서 베이스 넣고, 꺼내서 크림 넣고, 그 다음 에스프레소 착 뿌리고 얼음 탁탁 넣어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베이스부터 만들어 볼 건데요. 자, 베이스는 우유 먼저 넣습니다. 우유를 300이 들어갑니다. 자, 우유가 300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넣을 재료는 크림인데요. 오늘 사용할 크림 전부 다 요 밀라 골드 휘핑 쿠킹 푸어링 크림, 요거 사용합니다. 요게 좀 신기하게 동물성 크림과 식물성 크림이 혼합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메일 유업 좋아하거든요. 메일 유업에서 나오는 식물성 크림은 가당 크림이에요. 근데 얘는 무가당 식물성 크림이에요. 그런데 제가 동물성 크림과 식물성 크림을 어떻게 나누냐면, 동물성 크림이 조금 더 프레쉬하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많이 나오고, 식물성 크림은 약간 좀 느끼한 맛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얘는 식물성 크림과 동물성 크림이 이미 혼합되어져서 나오는데, 그렇게 나오다 보면 질감적으로 나중에 그 휘핑을 쳤을 때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동물성 크림이 가지고 있는 고소한 유풍미도 함께 가지고 있는 크림이라서 요 밀라 골드 제품 오늘 사용해서 전부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베이스에도 이 크림이 들어갑니다. 자, 우유가 300이 들어갔고 이 크림은 30g 넣을 겁니다. 베이스에다가 왜 크림을 넣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위쪽에 올라가는 크림 제형의 형태는 입안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꽉 차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베이스가 너무 묽어버리면 크림이 딸려올 때는 좀 묵직하게 딸려오는데 그 우유가 들어왔을 때 너무 묽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맛의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림을 조금 더 넣어줌으로써 액체 형태의 음료에서 약간 질감을 보완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바닐라의 풍미가 좋은 노원더 바닐라 시럽 30g 넣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베이스도 어느 정도 당도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 있는 크림에 전부 다 임팩트를 때려받고 밑에는 너무 당도가 없어버리면요, 그 약간 김 빠진 콜라를 먹는 것처럼 뒤가 되게 흐물건해지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잘 섞어줍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그 딱 바닐라 시럽 넣은 우유 느낌인데 질감적으로도 조금 더 보완된 형태의 음료입니다. 이게 에스프레소랑 만나면요, 비주얼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바닐라 시럽 말고 다른 시럽 넣고 싶어요, 셰프님.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견과류 시럽이 잘 어울립니다. 그 바닐라 시럽 대신에 로시드 아몬드 혹은 헤이즐넛 시럽, 이렇게 동일한 비율대로 넣어주시면 맛이 좀 나올 텐데요. 바닐라 시럽에 비해서 견과류 시럽은 향이 조금 더 진하기 때문에요, 25g 정도를 넣어주시고 연유를 5g 정도 넣어서 당도를 맞춰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크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림은요, 들어가는 재료가 굉장히 좀 복잡할 겁니다. 일단 요 크림을 총 100g을 오늘 사용해서 음료를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여러 잔을 만들 거기 때문에 2배치를 만들 겁니다. 자, 100g 기준으로 하면 얘 100g이 들어갈 건데 한 번에 100g을 다 넣는 게 아니라
70g만 제가 먼저 넣고 되직하게 힙을 친 다음에 30g을 나중에 넣어서 스패츌러로 섞어줄 거예요. 왜 이런 과정을 하는지는 실제로 만들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70g을 넣겠습니다. 저는 2배치 만들 거라서 140g 넣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바닐라 시럽 100g 기준 10g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연유 또 10g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피넛 소스가 들어갈 건데요. 피넛 소스는 100g 기준 30g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땅크슈의 메인 재료라고 볼 수 있는 요 피넛버터도 30이 들어갑니다. 저는 2배치라서 60g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 넣으실 때 한 배치 할 때 60g 넣으시면 맛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챔슈 레시피, 야, 챔슈가 작년 한 해 그렇게 많이 팔렸으면 챔슈 레시피를 알려줘야지. 그럴 순 없죠. 여러분 죄송한데요. 저희 챔슈 비장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레시피를 쉽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막 음료를 제가 만드는데 동료 구성원들이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챔프님 그러면 혹시 한 10만 정도 되시면 이거 레시피 공개합니까? 라고 하길래 10만 되면 제가 공개한다고 했거든요. 10만 되면 레시피 제가 다 까겠습니다. 제가 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되면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게 이 레시피를 공개하고 진짜 화끈하게 공개하고 화끈하게 했는데 여기 와서 진짜 우리 맛있을 수 있게 그렇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거 레시피 컨텐츠 준비하면서 요거를 계속해서 빌드업을 해봤단 말이에요. 집에 있는 요 진짜 피넛버터 소스를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매장에 있는 피넛 소스, 그다음에 바닐라 시럽 요렇게만 처음에 넣었었어요. 그런데 맛이 너무 가볍더라고요. 에스프레소가 뿌려지니까. 그래서 당도를 조금 더 무겁게 잡아야겠다 그래서 연유를 넣었습니다. 자, 연유를 넣고 났더니 향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콜릿 향을 조금 더 무거운 계열로 깔아주면 레이어링이 완벽하겠다. 얘가 좀 가벼운 향을 보완해주고 무거운 단맛을 깔아주는데 무거운 단향을 조금 더 내주면 좋겠다 싶어서 허쉬 소스까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이 안에 굉장히 다채로운 재료들이 들어가죠. 자, 이렇게 넣고 나면 일단 밑작업이 끝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요걸로 살살 먼저 풀어주세요. 바로 되직하게 치지 않는 이유는 요거 가지고 조금 풀어주고 나면 나중에 칠 때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걸로 살살 잘 풀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밀라크림을 사실 70g을 먼저 넣고 나중에 30g을 넣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냐 하면 유니포머티 때문에 그래요. 균일함. 왜 균일함이 필요하냐 하면 사람들마다 이게 지금 크림이 약간 묽은 크림이거든요. 너무 되직하지 않은 크림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크림을 치는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를 완전히 꾸덕하게 치고 그 다음에 묽은 크림을 섞어서 점도를 내가 맞추겠다. 그 작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휘퍼를 사용해서 아주 되직하게 쳐주시면 됩니다. 아유, 색깔부터 맛있겠다. 자, 이제 벌써 치다 보면 사실 일반적인 크림, 슈페너의 크림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되직해야 됩니다. 얘는 너무 묽어요. 자, 이제 점점 점성을 만들어 가죠. 자,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점도가 있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쳐도 돼요.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묽은 정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묽은 정도가 다르게 되면 매번 크림의 느낌이 달라지고 그게 음료 안에서 유니포머티, 즉 균일함에서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걸 그냥 완전히 되직하게 만들 겁니다. 아까보다 훨씬 더 되직해지죠? 자, 그럼 한 요런 느낌으로 바뀌어요. 자, 이게 내가 더 되직하게 치고 싶어도 더 되직하게 안 나오는 이유가 재료가 들어간 것들에 비해서 크림의 용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를 조금만 더 완전히 되직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느낌이 날 수 있게끔 해주면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자, 요렇게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약간 되직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정도, 요 정도는 돼야 합니다. 이거보다 조금 더 쳐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뭔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약간 뿔이 좀 서 있는 느낌 정도. 자, 이렇게 해주면 1차 믹싱이 끝나는 거예요. 자, 1차 믹싱이 끝났다 하면 여기에 그냥 이 크림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2배치라서 60g을 넣었는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 그러면 이제 이 크림이랑 액체가 아직 덜 섞여 있잖아요.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섞어주세요. 그러면 물기가 이렇게 풀려버립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음료를 매번 사용할 때 똑같은 퀄리티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카페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휘퍼로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질감 정도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사람들마다 조금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되직하게 쳐놓고 그 다음 크림을 섞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섞어주고 나면 요런 질감만 보아도 맛있는, 그죠? 질감만 보아도 맛있는 요런 크림이 완성이 됩니다. 진짜 전락탱글이다.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만들어 보세요.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것도 괜히 또 집에서 나 이 재료 다 못 사요. 이 재료 사면 이거 원가가 얼마야.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이거 다 쓰고 이거 한 잔 분량 아닙니다. 이걸로 정말 한 8잔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우리 이제 진짜 준비가 끝났어요. 이 잔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잔은 보통 한 180ml에서 210ml 정도 사이 잔을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총 용량은 한 150 정도. 얘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80ml 정도 잔이거든요. 300ml 정도가 되는 거죠. 한 10온스가 조금 안 되는 잔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160에서 170 정도로 놓고 여기엔 얼음 2알, 여기에는 얼음 한 3알 정도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이 잔을 활용해서 각각의 레시피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이 잔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액체는 100g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림은 40g만 넣어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색깔이 좀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잘 보이실 것 같은데 액체 위로 크림이 이렇게 층이 딱 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까 되직하게 쳐놨기 때문에 위로 딱 떠오르는 거죠. 이 상태를 보셔야 돼요. 자, 여기 그리고 40g 정도를 넣는 이유가 이 잔의 쉐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자 쉐입으로 돼 있죠. 이 약간 나팔 형태로 위로 올라갈수록 퍼져가는 요런 형태보다는 일직선으로 돼 있으면 크림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0g이 적당합니다. 자, 그다음 요 잔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밑에 베이스는 100g 똑같이 넣으세요. 자, 그런데 크림은 50g 정도가 들어가는 게 적당합니다. 자, 그다음 저희 잔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베이스는 130g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이즈가 14온스로 갑자기 확 커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용량감은 담아줘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크림이 70g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얼음을 넣고 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에스프레소를 먼저 뿌린 다음에 얼음을 넣을 겁니다. 자, 실제로 에스프레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시피는 원두 같은 경우에는 22g을 도징합니다. 커피가 조금 더 진하게 뽑혀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 22g 정도 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굉장히 적은 용량의 에스프레소를 뽑을 거예요. 도합 합쳐서 한 22g 정도? 자, 짧게 물을 흘려주고, 자, 여기에다가 바로 받을 건데 자, 될 수 있으면 가장자리 쪽으로 에스프레소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자, 요런 게 비주얼이
아주 끝내주는 거죠. 이렇게 탁 폭포처럼 떨어져야 에스프레소가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지는 겁니다. 야,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실제 저희 잔으로 자, 에스프레소가 이렇게 좀 쫀득하게 떨어져야만 하는 이유는 에스프레소가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그리고 그 너무 묽지 않은 그 크림과 같은 느낌의 크레마가 나와주면서 이 크림층을 녹이면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위에 있는 이 크림이 이 에스프레소에 이렇게 점점 물들어오면서 사실 이게 크림이 약간씩 녹으면서 약간 이렇게 폭포수처럼 떨어지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에스프레소가 떨어지는 부분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크림을 조금씩 녹여가면서 떨어지는 형태. 요 비주얼이 아주 끝내주는 거죠. 진짜 맛있어 보이죠? 크레마가 위쪽에 쫙 깔리면서 에스프레소가 아주 그득그득 들어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에스프레소 용량은 한 20g밖에 되지 않는다. 앞쪽에 있는 정말 그 고품질의 에센스만을 뽑아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위에 제가 얼음을 넣을 건데요. 챔프님, 왜 에스프레소를 다 받고 나서 얼음을 넣나요?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걸 조금 더 선호하는데요.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스프레소가 지금 떨어진 곳과 크림이 있는 곳이 약간 이렇게 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얼음을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크레마가 전체적으로 균등 분배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얘가 같이 이렇게 좀 들어가면서 그 크레마가 가지고 있는 약간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는 쓴맛들도 제어를 좀 해줍니다. 자, 이제 이 각각의 잔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 자, 요 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스프레소의 비주얼, 음료의 비주얼이 그 에스프레소를 처음 뿌렸던 것과 동일하게 무너지지 않게 잘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좀 큰 용량을 쓰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에스프레소가 약간 희석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곳들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많은 용량이라 해봐야 10온스가 안 되는 잔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왜냐하면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 임팩트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비자들도 그 음료를 받았을 때 기대하는 정도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용량을 봤을 때 사실 얘랑 큰 차이 안 나요. 실제 용량은 다 해봐야 한 60g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받았을 때 기대하는 손님의 만족감, 음료의 용량에서의 만족감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주얼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 잔을 선호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진짜 맛있다. 이 땅콩이 가지고 있는 그 되게 버터리하고 아주 고소한 풍미와 함께 각각의 재료들이 함께 들어가서 느껴지는 단맛이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에스프레소가 깔리면서 이 단맛을 싹 커버해 주거든요. 근데 이 에스프레소 저희 챔피언 블렌드가 가지고 있는 아주 녹진하게 고소하고 쌉쌀한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자, 그럼 이 잔으로 먹어보면, 자, 이 잔을 먹어보면 사실은 위에 있는 크림이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들어옵니다. 잔을 조금 더 확실하게 기울여야만 밑에 있는 액체가 조금 딸려오는 정도이고요. 자, 얘는 지금 크림이 요만큼인데 잔을 아주 조금만 기울여도 밑에 있는 액체가 함께 딸려오는 그러한 잔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크림 형태의 슈페너 음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약간 커지는 그런 형태의 쉐입을 많이 사용한다. 이 음료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는 크림만 딸려올 거고요. 두 번째 모금부터 그 액체가 함께 딸려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입 한 번만 닦고. 여러분 아시죠? 이 슈페너 먹고 나면 항상 여기 이렇게 그 조커처럼 그 웃음 모양처럼 에스프레소 자국이 생기는 거 한번 닦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음료 레시피 오늘 좀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진짜 업장에서 바로 사용해 보실 수 있거든요.
요 재료들 인터넷에 전부 다 판매하고 나는 지금 크림이 있는데 요 크림은 아니에요 라고 하신다면 생크림 말고 일반적인 동물성 휘핑크림을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되직함의 정도가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데 생크림은 금방 풀려요. 그래서 생크림 사용하지 마시고, 게다가 유풍미가 좋다 하더라도 다른 재료들의 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 가려집니다. 그래서 동물성 휘핑크림 사용하시고요. 밀라크림 이번에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챔슈에도 이 초코가 들어가거든요. 그 초코에는 사실 이 초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료의 초코가 들어가요. 왜 초코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단연 그냥 제가 초코를 좋아해서예요. 단연 초코 러버라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땅크슈 준비하면서 이 재료에다가 처음에 크림과 함께 연유를 넣어서 만들어 봤거든요. 너무 맛이 심심해요. 그런 다음에 향을 좀 넣어야겠다 해서 가벼운 향미가 조금 더 좋은 바닐라 향을 좀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심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 시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음료 안에서 구조감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녀석은 제가 좋아했던 이 초코 소스인데, 하지만 실제 음료에서 가장 많이 킥은 얘인 것 같습니다. 사실 땅크슈에서 이 피넛버터가 해주는 역할은 그 되게 고소하면서 느끼한 풍미를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실제 맛의 구조감은 이 피넛 소스가 다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제가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는 땅크슈 만들어 봤는데요. 땅콩 크림 슈페너, 요거 현장에서 사실은 바로 진짜 바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제발 따라하셔서 여러분들의 카페 매출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들 댓글에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허투루 보지 않고 계속해서 댓글 달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것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행복한 카페 생활을 위해, 그리고 정말로 매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에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챔프 형님의 강챔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챔프 고생하셨습니다. 네. 챔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원두는 어떤 거 써야 돼요? 원두는 당연히 저희 챔피언 브랜드 사용해야죠. 그 챔프 스페이스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시면 챔피언 블렌드 당장 구매할 수 있습니다. 200g, 500g, 1kg, 그리고 사업자는 5kg 단위까지 구매 가능하니까 그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좀 쌉쌀하고 고소한 맛이 좋고 산미가 전혀 없는 타입의 커피라면 아마 전부 다 잘 어울릴 겁니다. 근데 어설프게 산미 있는 커피를 사용하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어설프게 산미가 있는 커피를 사용하면 여기에서 요상한 맛이 날 겁니다.